2025년 한 해 한국 ETF 시장을 뒤흔든 5가지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2026년 투자가 쉬워지겠죠? 지금부터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2025년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숫자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300조 원. 네, 우리나라 ETF 시장이 드디어 순자산 총액 300조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성장인지 감이 오시나요?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도약이에요. 이제 ETF 빼고는 투자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아주 뚜렷한 5가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온 국장, 전략이 된 월배당, 필수가 된 빅테크, 액티브 ETF의 혁명,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금입니다. 자,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돌아온 국장의 시대. 몇 년 동안 다들 미국 주식만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2025년은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우리 시장, 바로 국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한 해였어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세요. 작년 말에 2,400이랬던 지수가 글쎄 4,000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S&P 500 같은 쟁쟁한 미국 지수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게 무슨 반도체 혼자 다 끌고 간 장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주가만 날아가고 하반기에는 또 은행주, 기술주가 바통을 이어받고 아주 건강하게 시장 전반이 골고루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월배당 ETF입니다. 이게 처음엔 그냥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신기하네 정도의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아주 진지한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엄청 똑똑해진 거죠. 예를 들어 커버드콜 ETF, 다들 아시죠? 이제는 그냥 배당 많이 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상품은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라 절세에 유리하고 미국 상품은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딱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국판 JP를 찾아라. 모두가 안정적인 월배당을 주는 한국형 상품에 목말랐던 거죠. 당연히 코덱스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내놓은 신상 액티브 커버드콜 상품에 돈이 막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빅테크입니다. 2025년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깨달았죠. 성장주 포트폴리오에 빅테크가 없는 건 이제 상상할 수도 없구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구나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매그니피센트 7 친구들이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누구는 날아가고 누구는 주춤하고 성과가 제각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담은 ETF가 웬만한 개별 종목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올해의 승자를 콕 집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ETF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굳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ETF 하나로 이 멋진 빅테크 기업들 전체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개별 주식의 리스크는 줄이고 성장의 과실은 함께 나누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액티브 ETF의 혁명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수수료만 비싸고 별거 있겠어? 하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근데 2025년에는 그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액티브 ETF가 드디어 자기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낸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패시브 ETF는 그냥 시장 지수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액티브 ETF는 달라요.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내가 시장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초과 수익, 이른바 알파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대하는 태도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의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수수료는 무조건 싼 게 최고였다면 이제는 더 높은 수익을 내준다고? 그럼 그 정도 수수료는 낼만 하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과만 좋다면 그 전문성에 대한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트렌드입니다. 바로
금입니다. 예전엔 금 하면 그냥 안전자산 이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곁다리 투자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당당한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의 금값 정말 대단했죠. 무려 70% 넘게 폭등하면서 온스당 4,5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시선은 금 ETF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단순히 금값이 많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타,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 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금을 일정 부분 꼭 담아둬야겠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으로 바뀐 게 핵심이라는 거죠. 타이거 KRX 금연물 같은 대표 상품에 6개월 만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린 게 그 증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돌아온 국장, 전략이 된 월배당, 필수가 된 빅테크, 액티브 ETF의 혁명,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주역이 된 금까지. 이 5가지 거대한 흐름이 2025년 투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고 이 기세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자, 이제 2026년이 코앞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트렌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국내 시장의 귀환부터 금의 전략적인 활용까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